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옵니다. 저의 아버님이신 이병철 회장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내 운까지 전부 잃는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제 평생을 관통하는 혹독한 진실이었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해에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는 동안 제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나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지키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채널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머릿속에는 분명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명예를 잃은 사람, 약속의 무게를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며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손에 쥔 돈이 산더미 같아도 명예를 잃은 사람 곁에는 결코 행운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용. 이 두 글자는 기업의 생명줄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무거운 추와 같습니다. 아직 제 이름 앞에 회장이라는 직함 대신 젊은 사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던 시절,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막 시작했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전기는 불안정하게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고 작은 창고에는 쌀 몇 포대와 국수, 몇 다발, 그리고 말린 생선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하고 불안했던 시절에도 제 마음속에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단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용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겨우 마치고 지친 몸을 막 의자에 기댔을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당시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였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내일 아침까지 납품할 물량을 원래보다 2배로 늘려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인부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갔지만 제 입에서 나간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약속된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꽁꽁 언손으로 물건을 포장하고 어둑한 창고와 가게를 수없이 오가며 물건을 날랐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에 온몸이 떨렸고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서 계속되는 작업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지금 내가 쌓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이것은 신뢰다. 내 이름 석자의 무게다. 꼬박밤을 새운 뒤 동이 트기 무섭게 새벽 첫 기차에 물건을 실어 거래처로 보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비몽사몽간에 도착한 그곳에서 거래처 사장님은 제 지친 얼굴과 제 시간에 도착한 물건들을 번갈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사장, 정말 고맙소.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약속을 지켜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신 하나만 믿고 맡기겠소. 그 말 한마디가 밤새 저를 괴롭혔던 모든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신뢰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은 그날 처음 제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거래처는 그날 이후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삼성의 가장 든든한 고객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하나의 철칙을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운은 반드시 따라붙는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사람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한 유력 인사의 소개로 젊은 상인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언변이 뛰어났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입만 열면 걱정 마십시오, 이 회장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자신만만한 태도에 저 역시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약속한 납기일이 다가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연락이 끊기기 일쑤였고 결국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늘 비슷했습니다. 거래처 요구가 너무 무리였습니다.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져서요. 날씨가 안 좋아서 일이 꼬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의 운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의 말에는 책임이 없었고 그의 행동에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뒤 소문으로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약속을 어긴 대가로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직원들은 모두 그를 떠났으며 결국 시장에서 이름조차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명예 없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사람이 떠나면 기회가 끊기고 기회가 끊기면 돈도 운도 명예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아무리 작더라도 한 번 뱉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는 책임감, 그리고 눈앞에 내 이익보다 타인과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단단한 신용의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세상에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의 모든 임직원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파는 것입니다. 제품이 아무리 세계 최고라도 우리가 고객과의 약속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는 순간 고객의 마음은 차갑게 돌아설 것입니다. 저는 회사를 키워가면서도 신용 일지를 쓰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약속했고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삼성의 시스템이 되었고 오늘날의 품질제일 철학도 바로 그 신용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운은 놀라울 만큼 정직합니다. 당신이 성실하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잠시 당신을 몰라주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 운은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신용을 팔아버리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운까지 함께 팔아 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봤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하며 가볍게 넘겨버린 적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사소한 약속, 직장에서의 작은 마감 기한, 가족에게 무심코 뱉었던 말들, 그 한 번의 방심이 당신의 운이 당신을 떠나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하나를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운을 되돌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급함과 분노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성급함과 분노는 결국 손해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온몸으로 부딪혀 배우고 회사를 세우며 수없이 확인했던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제가 아직 젊었을 때 대구 삼성 상해를 힘들게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거래처에서 불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보낸 물건의 수량이 장부와 틀리다며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희 직원은 밤을 새워가며 수량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포장했습니다. 저희의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단순한 계산 착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마치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큰 소리로 맞서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 아느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네가 뱉는 이 한마디가 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먼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즉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상대방은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멋쩍은 얼굴로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그때 내가 너무 경솔했소.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줘서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가 결국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운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서 저는 정말 수많은 성격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명의 간부가 있습니다. 그는 일 처리가 빨랐고 머리 회전도 비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유능한 인재였죠.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뜻대로 조금만 일이 어긋나면 목소리부터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이 다르면 얼굴이 붉어졌고 부하 직원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모습을 그의 열정이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열정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 부서에서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였지만 직원들은 그에게 보고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고가 미뤄지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거래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습니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그러자 한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이 화내실까 봐요. 그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웃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닐세. 리더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 후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깊게 숨을 골랐고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안정되고 신뢰받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과는 오히려 예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습관이 당신의 운을 결정한다. 1970년대 초 삼성이 섬유 사업에서 전자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지금 섬유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돈을 버립니까? 반도체는 실패하면 끝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 앞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냉철한 숫자와 객관적인 자료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참안했던 시간들이 삼성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당신의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봤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화를 낸 것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의 폭발로 당신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습니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10초만 숨을 골라보십시오. 그 짧은 10초가 당신의 신뢰를 살리고 잃어버렸던 운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 말뿐인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무게는 쇠보다 무거워집니다. 약속을 공기처럼 가볍게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운도 기회도 그 어떤 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이 막 끝나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 젊은 상인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뭐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그의 넘치는 자신감이 대단해서 저 역시 처음에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약속한 기한은 번번이 어겼고 변명은 항상 길었습니다. 아이고, 일손이 갑자기 부족해서요. 날씨가 안 좋아서 일이 다 꼬였습니다. 그의 말은 늘 그럴듯 했지만 그의 행동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장에서 점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결국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법이다. 저는 어릴 적부터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삼성상해를 운영할 때부터 저는 모든 거래와 약속을 낡은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 노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남았고, 어떤 이름 위에는 가차없이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지워진 이름 옆에는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름. 그 낡은 노트는 제게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행동만이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키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1969년 우리가 삼성전자를 세우고 처음으로 텔레비전 국산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세웠을 때의 일입니다. 의욕에 넘치던 한 임원이 제 앞에서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6개월 안에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예상대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방으로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 약속을 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있었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감은 약속이 아닐세. 약속은 숫자로, 계획으로, 그리고 책임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야.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 문화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공허한 구호 대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보고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삼성을 지탱하는 거대한 신뢰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유쾌하고 말을 잘하고 주변 분위기를 즐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빈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소리는 요란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중견 간부가 거래처와의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올린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일정 확인을 늦게 하여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찢지 않고 그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진실은 자네의 편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손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보고보다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그는 이후 누구보다 신뢰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말은 잠깐의 이미지를 만들지만 행동은 평생의 평판을 만듭니다. 해봤어? 당신은 최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쉽게 내뱉은 적이 있습니까? 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뢰라는 통장에서 한 번에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그 한마디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난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많았지만 단 한 가지 나쁜 습관 때문에 스스로의 운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을 키워오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악수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가차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이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반드시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됩니다. 1970년대 후반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삼성은 전자 부문을 막 키워가던 때였고 직원들 사이에는 건강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의 한 대리가 늘 동료들의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너무 별로야. 이번 프로젝트는 사실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지? 그 말이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소문처럼 흘러다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서 전체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아무도 진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팀의 성과는 곤두박질 쳤고 그 대리는 스스로 회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구나. 그 사건 이후 저는 모든 부서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누군가의 문제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조직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배설하는 험담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매주 열리는 간부 회의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려 하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세 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조직을 살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난은 독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면 잠깐의 우월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밝힙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결국 나에게 돌아와 더 깊은 상처를 냅니다. 하루는 한 임원이 제게 찾아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저희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로 뒤에서 불만만 말하고 일에 진전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뭐라고 했나?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제가 미움받을까 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공범이 되는 걸세. 불평을 듣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게. 그것이 자네의 운을 지키는 첫 걸음이야. 그 후 그는 자신의 회의 문화부터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뒷담화 대신 오직 성과와 개선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부서는 1년 만에 회사 내에서 가장 단결력이 강한 조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으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택하십시오. 침묵은 적어도 당신의 신뢰를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해봤어?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누군가를 헐뜯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편안해졌습니까?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비난 대신 따뜻한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남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질투로 바뀌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남김없이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능력 있고 머리도 좋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끝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삼성의 전자부문이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맡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중 한 명은 유난히 실력이 뛰어나서 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진짜 실력보다는 윗사람 눈에 잘 들었을 뿐이지. 그 말이 한두 번 나올 때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시기심 섞인 말은 어느새 주변의 공기를 흐리게 했습니다. 칭찬은 사라지고 건전한 경쟁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소모적인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그 부서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을 들은 그 직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동료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자네는 이미 반은 이긴 걸세. 그는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몇 년 뒤 그 누구보다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훌륭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고 자극을 받는 사람이다. 질투는 물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조용히 번져나가 주변의 모든 관계를 서서히 태워버립니다. 남의 잘됨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장의 동력이 되는 발전이지만 왜 저 사람만 잘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태보의 시작입니다. 저는 삼성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아는 조직이 결국 이긴다. 그래서 삼성은 누가 상을 받거나 좋은 성과를 내면 모든 직원이 함께 일어나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행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는 단단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화가 회사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간부가 저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저는 왜 늘 저 사람만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기분입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미워집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네의 한계를 만드는 것이야. 부러움은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미움이 되는 순간 그 불은 자네 자신을 태우게 될 걸세. 그날 이후로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어제의 나 자신을 이기겠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그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바로 그 자리에 당당히 섰습니다. 질투는 남의 성공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운을 닫아버릴 뿐입니다. 반대로 남의 빛을 기꺼이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빛도 함께 켜지기 시작합니다. 해봤어? 당신은 최근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쓰라린 질투심이 생겼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그 마음을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다짐으로 바꾸어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닫혔던 운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당신의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들. 첫째, 명예를 잃은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버린 사람입니다. 둘째,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는 관계를 태우고 침착함은 운을 살립니다. 셋째, 말뿐인 사람. 입으로는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말하지만 행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넷째, 남을 헐뜯는 사람. 그들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운도 함께 닫히고 맙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할 때 비로소 당신의 주변에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 표정, 그리고 작은 행동 속에 모두 드러납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성공은 결코 운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뢰, 작은 약속, 그리고 작은 인내가 수없이 모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운은 결국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당신의 운을 맡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운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예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며 말의 무게를 알고 남을 칭찬하며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는 것. 이 5가지가 제 인생을 만들었고 앞으로 당신의 운을 지켜줄 단단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당신이 배운 것 중 앞으로의 삶에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약속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을 통해 당신의 운을 지키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